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나리 반 금보라는 문작품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두 편의 동화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금보를 읽어주려고 합니다. 지은 사람은 저 김영주고요. 김태환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판사는 우리교육입니다. 넘기고 자 개나리 반 금보. 특수반 가야지. 짝인 미리 내가 살짝 귀띔해 준다. 금보는 들은 척도 않고 책상이만 쳐다본다. 금보는 수학과 국어 시간에만 특수반으로 가서 공부한다. 띵동. 금보 뭐해? 빨리 특수반 가야지.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서야 금보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이들 눈길이 금보 뒷머리를 뜨겁게 달군다. 연필하고 공책은 선생님은 늘 하던 대로 다음 말을 읽는다. 금보도 늘 하던 대로 가방 속을 뒤적거려 공책 한 권과 연필을 집어들고 교실 문을 나선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금보는 2층 특수반 교실로 간다. 한 교실을 베니어 합판으로 막아서 반 칸은 보건실로, 반 칸은 띵동. 특수반 교실로 쓰고 있다. 금보는 특수반 앞에 서서 편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특수반으로 가면 4학년인 금보도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 모두 해봐야 7명밖에 없다. 한글 쓰는 것과 덧셈, 곱셈 배우는 것이 싫다. 금보는 특수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간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걸어갈 뿐이다. 운동장 옆 놀이터로 발길을 옮긴다. 모래를 손으로 판다. 모래성도 쌓는다.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다. 미끄럼틀에 다리를 걸치고 하늘을 쳐다본다. 가을바람이 하늘에 콕콕 박혀 있다. 운동장에서는 체육하는 누나, 형들의 구령소리가 들린다. 금보야, 거기서 뭐해? 띵동. 같은 반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치뜨며 소리 지른다. 금보는 움찔한다. 한 아이가 벌써 미끄럼틀 위로 올라왔다. 빨리 가자. 선생님이 데려오래. 덩치 큰 아이에 밀려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다른 아이들 2명과 함께 교실로 올라간다. 아이들은 금보를 특수반 문 안으로 넣어주고 자기 교실로 향한다. 특수반에서는 아이들이 바둑돌을 가지고 수학 덧셈을 배우고 있다. 다른 교실과 달리 동그란 모양을 한 작은 책상이 금보를 기다리고 있다. 금보는 멀거니 서 있다. 금보야, 어서 앉아. 선생님이 금보를 데려다 자리에 앉힌다. 선생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모기 소리처럼 왱왱거린다. 할아버지와 지냈던 일과 시골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꾸 생각난다. 이 학교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정이 붙질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도시로 이사해 혼자 돈을 벌었다. 금보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 전세방을 얻자 금보도 이곳으로 왔다. 어머니는 밤 8시쯤 되어야 집으로 돌아온다. 띵동. 텅 빈 방 안에 가방을 집어던진다.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만이 집안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다. 금보는 그냥 밖으로 나간다. 갈 곳은 놀이터밖에 없다. 딱딱해진 모래를 나무 막대기로 자꾸 파낸다. 거무스름하게 변한 모래를 손 위에 쌓아 토닥거린다. 손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두꺼비 집이 만들어졌다. 개나리 반 아니야?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금보 앞에 턱 버티고 있다.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두꺼비 집을 발로 톡 친다. 두꺼비 집은 유리가 깨질 띵동. 때처럼 금이 쭉 가며 무너진다. 금보가 눈물을 글썽이며 쳐다본다. 자식 쳐다보긴. 야 가자. 아이들은 금보 머리를 툭 치며 그네 쪽으로 사라진다.
둘씩 엉겨붙어 그네를 탄다. 금보는 돌아서서 나무 의자에 앉는다. 놀이터 입구 쪽 도움바퀴가 달린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온다. 전에 다니던 학교 생각이 머릿속을 메운다. 다른 형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돌고 있다. 다른 친구들도 금보 뒤를 따른다. 학교 밖으로 나간다. 철길을 지나 강을 따라 자전거를 달린다. 강물도 함께 달린다. 자전거가 금보를 부른다. 금보는 자전거 쪽으로 다가간다. 얼른 타고 발에 온 힘을 준다. 도움바퀴가 땅을 긁는다. 놀이터에서 내 자전거! 외침 소리가 금보 뒤를 쫓아온다. 더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쉥 하고 자전거가 나간다. 아니 힘차게 달려간다. 이 골목 저 골목 나오는 대로 길을 띵동 따라 멀리 달아난다. 한참 가서 옆 동네 놀이터에 선다. 목이 마르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난다. 나무 의자에 걸터 앉는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까무잡잡한 얼굴에 작달만한 형이 말을 건다. 금보가 쭈뼛쭈뼛하자 다시 한번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내민다. 자 먹어 시원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금보는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한숨에 먹어치운다. 정말 시원하다. 띵동.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작달만한 형은 금보 손을 잡아 끌면서 얘기한다. 엉겁결에 형을 따라간다. 조금 걸어가자 시장길이 나온다. 형은 다 아는 곳처럼 서슴없이 길을 잡는다. 만두, 순대, 떡볶이를 내놓고 파는 가게에 다다른다. 형은 떡볶이와 어묵 2,000원어치를 시킨다.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매콤한 떡볶이를 금세 먹어치웠다. 찬물 한 컵을 마시고 나니 이제 살 것만 같다. 너 나랑 같이 다니면 만날 떡볶이 먹을 수 있어. 띵동. 금보는 형을 따라 나선다.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간다. 돌다리라 불리는 곳이다. 이 도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다. 아주 많은 차들이 이쪽 저쪽에서 쌩쌩 달린다. 길가에는 밝고 깔끔한 가게들이 빽빽이 차 있다. 멀리 백화점이 보인다. 어렴풋이 생각난다. 전에 어머니가 월급을 탔다며 백화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 바로 그곳이다. 형은 육교 바로 아래 버스 정류장으로 금보를 데려간다. 택시와 버스들과 사람들이 엉겨서 굉장히 복잡하다. 넌 내 옆에 서 있기만 해. 잘 봐. 형은 금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앞에 멈춘다. 아주머니, 집에 갈 차비를 잃어버렸어요. 동생하고 집에 가야 하는데요. 500원만 빌려주세요. 형은 굉장히 불쌍한 얼굴로 아주머니를 바라본다. 띵동. 금보 가슴이 자꾸 방망이질을 한다. 손을 가슴에 갖다 댄다. 속도 답답하다. 아주머니는 금보를 살짝 내려다보더니 형에게 500원을 꺼내준다. 형은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며 금보 손을 잡고 돌아선다. 금보는 얼굴도 후끈거린다. 아주 잘하는데 바로 그거야. 형은 금보에게 500원을 건네며 말한다. 금보는 받지 않는다. 형은 자기 주머니에 동전을 쏙 집어넣는다. 형 갈래? 엄마가 기다려. 그래? 좋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일 놀이터에서 또 보자. 떡볶이 사줄게. 형은 두말 없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가버린다. 금보는 옹기를 되짚어 집으로 간다.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 지나가는 차 소리도 너무 시끄럽다. 차에서 나오는 연기에 속이 더 메스껍다.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갔다. 다음 날 국어 시간엔 친구들에게 꼭 붙들려 특수반 안까지 들어간다. 선생님도 더 다정하게 대해준다. 1시간이 너무 길다.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다. 운동장으로 나간다. 띵동.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한다. 수도꼭지를 손으로 꼭 틀어막는다. 물줄기가 나오려고 손끝을 간지린다. 손끝을 살짝 들어준다. 물줄기가 신나서 멀리 달아난다.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준다. 꽃밭에도 뿌려준다. 아무도 없어서 더욱 놀기가 좋다. 너는 왜 여기서 물장난이야? 수업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선생님 목소리에 재빠르게 수도가를 벗어난다.
뒷문을 지나 바깥에 있는 놀이터로 간다. 어저께 그 자리에서 모래장난을 시작한다. 어린아이들만 몇 명 모여 있다. 띵동. 저 형이야. 갑자기 아주머니와 한 아이가 앞을 가로막는다. 다짜고짜 아주머니는 금보 팔목을 꽉 잡는다. 왜 그러세요? 금보는 몸을 옹성거리며 겁먹은 얼굴로 말한다. 아주머니 눈에서 불빛이 번쩍인다. 왜 그래? 남 자전거는 왜 훔쳐가? 어딨어? 빨리 말해. 아주머니는 숨도 쉬지 않고 한꺼번에 말을 이어간다. 금보는 그제야 어저께 탄 자전거 생각이 난다. 띵동. 보네들이 다 있어. 자전거 어딨어? 금보는 아주머니와 함께 옆 동네 놀이터로 간다. 하지만 이미 자전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다. 얘가 정말 안 되겠네. 이제 어른까지 속여? 아주머니는 침을 튀겨가며 크게 소리친다. 금보는 아주머니 손에 잡혀 학교로 간다. 아주머니는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금보를 학교 교무실로 데려간다.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주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학교 교무실로 갔다. 금보는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아주머니는 교감 선생님과 함께 한참을 얘기했다. 학교에서 자전거 도둑을 키웠다는 말이 귓속을 파고든다. 한참 지나서 교감 선생님이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간다. 교감 선생님은 하얀 종이와 연필을 내밀며 금보에게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써야 한다고 불호령을 내린다. 반성문이라고 했다. 금보는 선생님들이 앉는 큰 의자에 앉아 있다. 넓은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과 금보뿐이다. 금보는 고개를 숙이고 한쪽 팔로 하얀 종이를 가린다. 연필로 쓰는 띵동 척을 한다. 좀 지나서 교감 선생님이 다가온다. 아니 여태 낮자밖에 못 썼어? 교감 선생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금보는 자꾸 겁이 난다. 빨리 쓰지 않으면 정말 혼내주겠다며 교감 선생님은 금보 옆에 앉아있다. 글씨를 모른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금보는 이곳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 마침내 교감 선생님은 화를 내며 전화를 건다. 담임 선생님이 내려와서야 금보는 교무실에서 교실로 갔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띵동. 나서야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다. 금보는 어제 형과 함께 갔던 돌다리로 발걸음을 돌린다. 백화점이 보인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꽤 많다. 친구들은 뭐라고 있을까? 친구들과 어울려 니트나무 아래서 말뚝박기를 하며 놀던 생각이 떠오른다. 어느새 백화점에 와 있다. 육교를 넘어 반대쪽 정류장으로 간다. 양술이라고 쓰인 166-2번 버스를 탄다. 맨 뒷자리에 가서 앉는다. 1시간 넘게 가자 아파트와 집들이 없어지며 진한 띵동 녹색 산들이 펼쳐진다. 창문 사이로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와 금보의 숨통을 틔운다. 깊게 들이마셔 본다. 고등길에서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로 들어간다. 한강물이 반짝거리며 눈 속에 비친다. 강 반대쪽에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 참 반갑다. 한강을 따라 버스는 빨리도 달린다. 어느새 금보가 살던 동네가 보인다. 친구들과 놀던 개울가, 산의 보자기처럼 둘러싸인 마을이 작게 보인다. 강을 따라 띵동 펼쳐진 기찻길도 반겨준다. 금보는 버스 문으로 나선다. 배를 누르자 빨간불이 빛난다. 내리자마자 학교로 달린다. 전교생이 200명 조금 넘는 작은 학교지만 아름드리 나무들과 자그마한 학교 건물, 친구들이 반갑다. 금보 아니야? 6학년 형들이 금세 알아본다. 수도가로 가서 얼굴을 씻는다. 수도꼭지를 막아 실컷 장난도 친다. 물이 얼음처럼 차갑다. 물줄기가 운동장 바닥에 시원스럽게 내려앉는다. 금보야 웬일이야? 놀러 왔어? 같은 반이었던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온다. 금보는 민수 자전거에 얼른 탄다. 그전에도 민수 자전거 뒷자리에서 뒤를 보고 탔던 기억이 살아있다. 민수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자전거를 달린다. 씨름장, 그네, 정말 높고 맑은 하늘이 포근하다. 민수야 정말 좋다. 뭐가? 띵동. 시원한 가을바람, 높고 높은 하늘, 솜사탕처럼 하얀 구름,
축구 골대 가까이까지 뻗은 몇백 년 된 느티나무 모두 금보 얼굴 속에 살아있다. 기차가 뿡 경적을 길게 늘어뜨리며 강 다리를 건너간다. 띵동.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